선조실록 93건 선조 30년 10월 2일 기미 9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오늘 경리가 교장에 나와서 모 유격의 군사로 하여금 진법을 익히게 하고 교전도 시험했습니다. 이어 모 유격 이상의 장관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술을 마시고 표적의 화를 쏘게 한 다음 영국 윤이 사로잡아온 외적을 끌어내어 기둥에 묶어 놓고 경리가 군복으로 갈아입고서 먼저 목을 쏘아 맞춘 뒤에 배꼽 아래를 쏘았고 여러 장수들도 모두 마구 쏘았습니다. 화를 쏘기 직전에 먼저 항외를 시켜 너는 두려우냐고 물으니 외적은 두렵지 않다고 대답하였는데 6개의 화살을 맞은 후에야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경리가 뜰에 내려가서 직접 그 화살을 뽑아 냄새를 맡으며 비린내도 나지 않는다고 하고 날이 어둡도록 그 외적에게 쉬지 않고 쏘았으며 송엉남을 불러 말하기를 이 외적이 조선 사람을 많이 살해했으므로 내가 극도로 화가 치밀어 이와 같이 쏜 것이다. 이러한 뜻을 너가 배신에게 말해서 국왕에게 아뢰도록 하라 하고 또 박인상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외적을 쏘아 죽인 것이 어떠한가 하니 인상이 대답하기를 노야의 은혜에 감사함을 다 말할 수 없다 하자 경리가 그렇겠다고 하고 헤어질 때 경리가 손수 그 외적의 머리를 베고 나머지 여러 장수들도 다 마구 찍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갓도나 그래야지.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김이 10번째 기사 비만기로 이뤘다. 수안에는 여러 제상들이 있으니 경은 성천에 그대로 있는 것이 옳다. 모든 일을 단속하고 양초를 옮기는 등의 일도 다 살펴 조치할 것이며 내관 이하의 여류 관리가 만약 폐단을 일으키고 법을 범하는 사람이 있거든 모두 직접 죄를 결단하되 중대한 일은 아래라는 것으로 신잡에게 유서를 내리라.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김이 11번째 기사 이 헌국을 대사원으로 삼고 정곽적을 호주 참판에 특배하였으며 우준민을 도승지로 권희를 좌승지로 박승종을 우승지로 윤돈을 좌부승지로 최천건을 우부승지로 이철을 동부승지로 이병을 사관으로 경섬을 사서로 삼았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김이 12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중국 군사가 많이 나왔는데 물력이 먼저 단갈되었으니 당금의 계책으로는 양초에 대한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마침 풀이 마른 때이고 게다가 이만의 병사가 오래도록 서울에 머무르니 근교 수십 리 들판의 풀이 이미 다하여 날마다 풀을 베는 역사가 전보다 점점 어려워지며 만약 또 눈이라도 내리면 더욱 손을 쓸 수가 없으니 백방으로 생각해도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평안 황해 두 도에서 각각 2,000명을 조발하여 1,000명은 난만 준비하고 1,000명은 군장까지 준비하게 하며 또 강원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조금 편안하니 본도 감사로 하여금 멀고 가까움을 참작하여 낯을 가진 군사 1,000명을 급히 조발하되 기한을 재촉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풀을 베게 할 것이며 경계는 지금 조발하여 오로지 풀 베는 일을 맡기고 있는데 다른 군사가 올라와 부역을 하는 것을 보고서 더 보태든지 감축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일이 급하니 속히 유서를 내림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윤호한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김이 13번째 기사 충청병사 이시연이 적과의 접전 상황과 전과를 장기로 보고하였다.
9월 21일 상주의 외적이 그의 막사를 불사르고 모두 낙동강 길로 나가므로 신이 방어사 박명현, 평안병사 이경준, 조방장 이영남 등과 함께 달려가니 외적은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22일 평명에 다시 여러 장수와 함께 약속을 하고 상주 달미현에 달려가니 선동은 이미 비안현까지 이르렀고 후미부대는 아직 달미현에 있었습니다. 신이 항복한 외인 15명 및 여러 장수와 함께 그 후진을 공격하니 말을 탄 외적 한 명이 검은 비단옷을 입고 지인 앞에 돌출하여 칼을 휘두르며 후진을 옹호하자 항외가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하여 무수히 쏘아대자 그 외적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항외 산록고가 돌격해 들어가 사로잡아 산과 군관 등으로 하여금 상부로 압송하게 했습니다. 대체로 사고소와 산록고 등은 전후에 걸쳐 힘써 싸운 공이 가장 많았고 이번에 외적을 사로잡은 공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으므로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신은 여러 차례 싸움 끝에 사람이나 말이나 모두 필요하고 양식을 이을 계책마저 없으니 매우 걱정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김이 14번째 기사. 전라감사 황신이 장계하여다. 조방장 원신을 우도로 보내고 조방장 김언공을 좌도로 보내어 돌아가는 외적을 추적하게 하였는데 김언공의 보고에 금구 땅 종정원 길가에서 매복했다가 내려가는 외적 20여 명이 지나갈 때 사살하였는데 만호 강진백이 한 명을 사살하고 김이희명이 한 명을 사살하고 외적 4명을 베었으므로 길을 잘라 올려 보낸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김이 15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장계하였다. 용인 혈령의 보고에 의하면 분탕하며 왕래하는 외적을 연속해서 잡아배웠는데 교생 문영계 등이 각각 2명을 배웠고 향리 고국한 등이 각각 1명을 배워 귀를 잘라 올린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김이 16번째 기사. 영의정 류성룡이 장계하기를 양성 현감의 보고에 수군 박막손과 인북이 등이 청안 땅에서 외적과 만나 한 명을 잡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은자를 박막손 등에게 나눠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김이 17번째 기사. 충청병사 이시언이 장계하기를 비안현감 유옥이 군사 100여 명을 거느리고 숲속에 숨었다가 4명의 머리를 베었으므로 차고 있던 환도를 머리를 벤 사람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김이 18번째 기사. 총독, 형계 등에게 보낸 자음은 다음과 같다. 9월 19일에 흠차 총독 도찰론 우부도어사 형 군문이 보내신 자문을 받았는데 역시 전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직은 본디 용렬한 사람으로 천자의 명을 받고 조상의 위협을 이어 동번을 지켰으나 미리 환란을 염려하여 방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미친듯 날 때는 외적의 침략을 당하여 패배하자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므로 2차례나 천병에게 수고를 끼쳐 수천리 밖에서 싸우게 하였는데 강토가 점점 줄어들고 국사가 날로 위급해져 거듭 천조의 동방에 대한 걱정을 끼치고 있으니 당직이 은혜를 저버리고 직책을 잃은 죄는 실로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성은이 관대하여 보용함이 천지와 같고 보살핌이 부모와 같아 전후에 걸쳐 칙서로 타이르고 격려함이 직접
얼굴을 대하고 명령하는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직이 아무리 보잘것없으나 분발하고 가다듬어 조금이라도 보답하기를 기약하고 환란 속에서 살아나기를 구하는 일을 주야로 보답하기를 기약하고 환란 속에서 살아나기를 구하는 일을 주야로 마음에 맹세하고 뼈에 새겨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직의 재능이 용렬하고 형세가 어려워서 애써 헤쳐나가려 해도 끝내 하지 못하여 과도관이 논한 주의 목이 참으로 당직에게 있으니 감히 스스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달가운 마음으로 적을 위한다는 말은 당직이 참으로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직이 이 외적에게 핍박을 당하여 종묘가 폐허가 되고 사직이 망할 지경이며 백성도 탕진되었으니 사세를 돌아보건대 하나도 믿을 데가 없고 구구한 생각은 다만 황제의 위령을 의지하여 원수를 섬멸하고자 합니다. 이 한 마음은 하늘이 알 것인데 이제 보내온 자문을 보니 부끄럽고 두려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리하여 주본을 갖춰 배신을 차출하여 급히 보고하고 죄를 기다릴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본국의 백성들은 혹독한 화를 당해 부모와 처자가 모두 죽고 상했으니 비통에 빠져서 그날의 육신은 남아있으되 그들의 넋은 이미 빼앗겼습니다. 아무리 만배나 격려를 해도 굳세어지기가 쉽지 않아 한번 외적의 소리만 들으면 무서워 모두 흩어집니다. 이 때문에 수령도 달아나고 군대도 비어있으니 당직이 아무리 통분해 한들 실제 일에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바로 잡고 경계하지 못한 과실은 참으로 당직에게 있으니 또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돌아보건대 본국의 시민들이 비록 겁에 질려 기백이 꺾여 있지만 대강의 의리는 알고 있으므로 숨어서 생명을 보전할지언정 전후에 걸쳐 한 명의 배신도 외적에게 순종하고 항복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리석은 백성이 더러 외적의 협박을 당해서 스스로 벗어나지는 못한 자는 있었습니다. 전주의 패배는 전적으로 수신이 처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지금 잡아다가 추궁하고 있습니다. 당초 외적이 직접 서울로 쳐들어올 기세가 보일 때 성주와 고령은 경상도의 중로로서 요충이 되므로 배신 이 원이가 권율이 두 곳에 나누어 주둔하였습니다만 원래 이들은 직접 싸우는 장수가 아니므로 다만 군사를 나누어 지시하여 동쪽 서쪽의 두 길을 절제해서 함께 적들이 올라오는 길을 막도록 도모하는 임무를 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뜻밖의 중로의 외적이 합천과 초계 등의 길을 따라 남원으로 올라오자 이 원익과 권율은 외적에 막혀 차단당했으니 남원을 구원하지 못한 것은 그 영사가 서로 미치지 못해서입니다. 그 후에 외적이 충청도에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공주로 올라와서 참여를 많이 하였으니 그 실정은 도망하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김엉선은 올해 외적과 대치하여 외적이 천병을 두려워함을 알기 때문에 천병이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경망한 생각으로 그 위세를 빌려 외적을 위협하려고 했던 것이니 그 마음이 비록 나라를 팔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군사 기밀을 누설시킨 것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므로 이미 벼슬을 깎고 군졸에 편입시켜 스스로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본국이 비록 미약하나 또한 조금은 법도와 기강이 있습니다. 참으로 도망치고 나라를 파는 자가 있으면 어찌 감히 용서하여 스스로 사직을 벌이겠습니까? 이제 기부와 군문, 도원은 모두 전주의 대신으로 황제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계획하고 처리하여 방략을 제시하여 꼭 본국을 구제하고자 하는 데 있어 계책을 허술하게 함이 없을 뿐더러 대군이 이미 모아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 함께 분발하니 당직의 생각에는 이 외적의 흉악이 극도에 도달하여 머리를 바칠 날이 왔다고 여깁니다. 감히 피눈물을 머금으며 격려하고 분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계획은 기부와 군문, 도원의 분부에 따라
힘써 받들어서 죽음으로 기약하겠으니 바라건대 귀부께서는 이상의 내용을 상부에 복주하여 시행하십시오.